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0 며칠이죠? 3일입니다. 13일 목요일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뭐 일주일 동안에 또 많이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일주일 전 주가보다는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가면 항상 이제 이런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그 주도주 섹터가 아닌 것들은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시작되는 거라서 주구장창 그냥 쭉 내려가는 흐름을 타는데 제 생각에 이 2차 전지 섹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매 분기 지날 때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이해 여부,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산업이 패러다임 시프트 돼 가는 거를 원래가 이게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 있던 거에 많이 그쪽에 마음들이 가 계시기 때문에 쉽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렇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뿐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실적 발표들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을 발표했고 에코프로 그룹도 실적 발표했고 이제 LG화학은 조금 있으면 발표할 것 같고요. 근데 실적들이 다 나쁘질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잘못된 증시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유스 온 셀. 유스가 나오면 팔아라고 그래요. 그거는 경기 민감제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구조적 성장주는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아니에요. 팔아봐야 얼마 내리지 않고 또 다시 사야 되고 어떨 때는 내리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쭉 가버리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는 이든 PD님, 내가 구조적 성장주는 어떻게 매매하라고 그랬죠? 팔 때는 아는데 언제 사야 되는지. 아니 언제 팔으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 문화가 끝나가는. 그렇죠. 그 구조적 성장을 이끈 그게 끝날 때 파시면 된다 이거죠. 또 이렇게 선수급에 속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가열되고 그러면 살짝 좀 비중을 줄였다가 또 밑으로 꼬라박힐 때 그런 작은 기술적 매매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길이에요. 근데 많이 막 강하게 막 올랐을 때 조금 줄여 놓으면 내려왔을 때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조정을 받을 때 살 수가 있고, 또 세상이 변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어떤 나쁜 평가, 나쁜 보고서 이런 게 나왔을 때 그 보고서가 아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돼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나쁜 보고서들도 몇 개 나왔고, 그래서 어제는 난리가 났었죠. 어제가 수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밤에 왈츠 2번 충곡을 올려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음악 들으시면서 편히 주무시면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조정이지 하락의 시작이 아니거든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세상이 그쪽으로 변해가니까요. 그쪽에서 잘하는 기업들은 돈을 반드시 벌게 될 거고, 또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막 엄청 모든 사람들이 다음날 되면 뉴스를 보고 다음날 되면 또 뉴스를 보고 그럴 텐데 뉴스를 볼 때마다 이쪽 섹터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이 주식 없으면 내가 돈을 못 벌겠구나 하는 뉴스들이 앞으로 정말 십수년 동안 계속 나올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그 주식시장 전체를 좀 그 제가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그러니까 연초 작년 연말 5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원대 중반까지 회복을 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실적은 계속 안 좋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사는 거라고. 그걸 침체됐다는 이유로 무서워서 거기다 팔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다른 인더스트리하고 달라서 미국의 그 중국의 추격을 이 신냉전 시대 때문에 잠시 이렇게 그 블로킹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도 나쁘지 않고, 다만 이게 경기 민감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감산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감산을 안 한다 그랬으면 그게 악재인데, 여러 개 기업이 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는 것은 어차피 가점화된 책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감산을 안 하고 계속 증산을 원래 속도대로 해 나가서 뭘 잡을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잡아봐야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저는 그 결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글로벌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막 10개 가까이 있을 때는, 아마 10개 가까이 있었다면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아마 계속 증산을 계속해서 어디 너와 치킨 게임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음 분기 되면 이제 좋은 뉴스가 좀 나올 거예요.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가고 아니면은 하락폭이 진정이 되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조금 팔아야 돼요. 이 경기 민감제라니까요. 좋아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줄여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나쁠 때 사서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막 또 아이고 진짜 좋아지네, 디램 가격 오르네, 실적이 좋아지네, 턴어라운드 하네. 그때 사면 늦어요. 그러니까 최악일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반 학생들은 샀을 거니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줄여야 돼. 저쪽에 뭐 운수 장비 쪽에 가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있는 그런 이유는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현대차 그룹은 그 지금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그 선택의 기로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선 만들던 회사가 증기선 배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았죠. 아니면 뭐 우리 옛날 영국에 가스등 만드는 길가에 전부 뭐 그 가스등이 있었는데 그게 전기등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보통 가스등을 막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본전을 뽑고 싶고, 가능하면은 전기등으로 안 갔으면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거를 그 여기서 이익을 다 회수하고 사람들이 그냥 그 정말 전기등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전기차 시장은 훨씬 늦게 열렸을 거예요. 기존에 현대차가 됐든 도요타가 됐든 혼다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제가 원래 영어 좀 됩니다, 그죠? 포드가 됐든 GM이 됐든 간에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게 싫어요. 싫습니다. 전기차는 엔진차에 비해서 부품 수도 적을 뿐더러 이게 전기차의 엔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 엔진으로 경쟁력의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의 내연차 회사들이 벤츠도 뭐 폭스바겐도 뭐 일본의 도요타 혼다도 다 마찬가지였고 나머지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은 전부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시트는 누가 하고 뭐 차 샤시는 누가 하고 안에 들어간 부품들은 누가 하고. 근데 이게 전기차가 돼가지고 차의 엔진 노릇을 하는 게 배터리가 되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 늘까요, 줄까요?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갑을 관계도 달라지는 거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뭐 의리여야 되는데 기존의 엔진차를 만들 때는 하청 회사들이 전부 다 자동차 회사의 의리였잖아요. 이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제 달라진다니까요. 또 하나는 엔진이 다른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 엔진이 배터리로 교체가 되게 되면 테슬라가 했듯이 애플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구글도 한다는 소리 나올지 몰라요. 자율주행차 시절로 가면 구글의 지도가 아주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뭐 테슬라도 하는데 뭐 나는 왜 못해 이러면서 나도 자동차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현대차가 어제 그저께 뉴스에 24조 원을 들여서 2030년까지 전기차 전용 그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전 좀 늦은 것 같아요. 아마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테슬라보다 먼저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엔진차 때려치우고 우리 이쪽으로 먼저 가버리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전체 차 시장 작년 연말로 뭐 8,500만 되고 원래 이제 노말한 경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또 경제가 성장하니까 한 1억 대 정도 시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원래 차를 만들던 애들이 아니야, 얘들은. 그러니까 새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가 마켓 쉐어도 늘어나고 자기 파이도 늘어나는 거야.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틀려. 기존에 팔던 엔진차가 안 팔리는 거야. 응? 카니발라즘이라고 있어요. 그 식인풍 속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증권시장에서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야, 오늘 영어 진짜 엄청 됩니다, 그죠? 잠을 못 자 그러나. 그래서 제살 깎아 먹기라는 거죠. 엔진차가 적게 팔리고 전기차가 할 수 없이 테슬라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거야. 그나마도 저는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일자리 개수가 엄청 틀리거든요, 이게. 예? 전기차는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숙련공이 해야 될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단순히 그냥 배터리 갖다 놓고 조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막 진짜 초기에 막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왕창 때리치어서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저가 경쟁도 유도하고 치킨 게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현대차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러하고 저는 정말 지금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목표가 28만 원, 시장 평균 퍼가 얼마인데 뭐 거기까지. 글로벌 그 내연기관 차 전체 다의 밸류에이션이요. 도요타도 그러고 혼다도 그러고 PER 10배를 못 받아요. 못 받다니까요. 우리 반 학생들은 절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 왜 못 받냐 하면 이 자동차 비즈니스는 원래부터가 오버 캐퍼시티 비즈니스예요. 700만 대 만들 캐파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이나 거기 들어간 뭐 기초 경비는 다 700만 대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팔면 뭐 600만 대, 안 팔리면 또 550만 대. 이거야말로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죠. 그러다 보니 항상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게 공장이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자동차 회사들은 그 신차 라인업에 따라서 차를 하나 제대로 된 걸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때마다 새로 뭘 바꾸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높은 PER을 주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도요타도 혼다도 폭스바겐도 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미국의 포드, 뭐 GM 다 보면 그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PER이요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왔다고 주가가 오르면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된다 이거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